3천만 원이면 당신의 꿈을 시작하기엔 충분할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기엔 과분한 값일까요? 45세 교사로서의 삶을 뒤로한 채 오랜 시간 꿈꿔왔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 작은 카페, 반찬 가게, 혹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며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짐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꿈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병원 진료 기록만 늘려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45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한 그녀는 늘 꿈꿔왔던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메뉴 개발, 원재료 수급까지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처리했죠. 초반에는 지인들의 방문과 SNS 입소문 덕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만 점점 운영 리듬이 무너지면서 일이 그녀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하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카페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된 식사나 수면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이 일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돈은 벌었지만 병원비로 나가고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카페는 2년 만에 폐업했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훈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며 늘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며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하니 건강은 뒷전이 됐습니다. 회원 모집, 기구 관리, 회원 상담, 마케팅까지 혼자 도맡으면서 그의 하루는 점점 운동이 아닌 일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원 수가 줄면서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져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수면장애와 공황 증세까지 겪은 그는 결국 병원에서 당장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건강을 망쳤다는 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박은정 가명 씨입니다. 영어교사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일찍 은퇴하고 블로그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처럼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판매를 하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자 정식 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상품 등록과 고객 문의에 시달리며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겹쳐 건강은 악화일로였고 결국 병원에서는 심각한 번아웃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업은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이제는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임하고 자신은 하루 2시간만 온라인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사업을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사업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그녀의 고백은 은퇴 후 사업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혼동했고 시간과 체력의 경계 없이 일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건강은 나중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건강을 전제로 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건강을 소모해서 얻는 성취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은 자유와 자기 실현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고정 비용과 예측하지 못한 지출은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영업이라는 형태가 아닌 지속적 투자와 체력 그리고 유연한 위기 대응력을 요구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꿈꾸며 창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 체력과 건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이전에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릎, 허리, 눈, 수면 패턴 등은 사업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초기 투자금과 유지 비용, 손익분기점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1년간 손해를 봐도 버틸 수 있나? 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혼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혹은 외주 인력과 역할을 분담해야 내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해야 하는 사업은 결국 혼자 망가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퇴직 후 인생 2막, 그것은 단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수익을 만드는 기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여유와 건강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꿈꾸며 시작한 일이 나를 해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은퇴 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자산은 시간도 돈도 아닌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앞서 우리는 은퇴 후 창업이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생각해 볼 주제는 자연스럽게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루틴과 회복 전략입니다. 단지 건강을 잃지 말자는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며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 몸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호르몬 변화와 함께 체력, 근육량, 면역력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늘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줄어들어 근육은 빠르게 감소하고 피로는 더 오래 지속되죠. 이 시기를 무리한 노동이나 스트레스 높은 환경에서 보내게 되면 단순한 피로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중년 이후 꼭 필요한 건강 루틴 3가지. 1. 아침 30분 체온을 올리는 걷기 루틴. 걷기 운동은 중년 이후 체력을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30분 이상 걷는 습관은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도와 밤에 숙면을 유도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게 걷기보단 호흡과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산책에 가까운 걷기라는 점입니다. 2. 단백질 중심 식단과 항산화 식품 섭취. 40대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자연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량도 감소하면서 체중 증가와 당뇨,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일지 체중 1kg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또한 항산화 작용이 강한 식품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강황 등을 자주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나 외모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와 신경계의 노화 속도까지 늦추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3. 뇌 회복 시간을 주는 디지털 디톡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정신 건강의 회복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뇌의 회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 입력이나 업무 집중 시간이 오히려 뇌를 마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스마트폰과 모니터에서 떨어져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명상 등을 통해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명상만으로도 우울감 감소,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중년 이후의 성공은 체력과 뇌력이 지탱하지 않으면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경제적 기회가 눈앞에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낼 몸과 정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전은 쉽게 번아웃으로 심할 경우 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회복의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를 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40대 이후는 한 번 쓰러지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예방 중심의 루틴, 회복을 고려한 일상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선택의 중심에 나의 몸과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성취,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래도록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건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욕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몸과 마음의 루틴입니다. 준비된 건강은 새로운 도전의 연료가 되고 지혜로운 루틴은 당신을 번아웃이 아닌 진짜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건강 루틴을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직장 생활이 끝난 이후의 하루 루틴 설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틴은 시간표가 아니라 삶의 패턴입니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